네, 안녕하십니까. 정봉 부장입니다. 오늘 약간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근래에 보니까, 박수현 작가께서도 근황이 어떻든지 좀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말쯤에 터트려줄 금융감독원이나 정부 여당에서 금융개혁 관련돼가지고 또 터트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일 보통 일요일 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아마 우리가 또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겠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은 좀 약간 실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실없는 얘기를 또 해야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게 나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저는 이게 원래 이 야구는 투수 박철순 아시죠? 오비. 예. 원년 우승의 그 주역. 그래서 박철순 씨를 상당히 제가 좀 좋아했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박철순을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좀 있어요. 예. 군대 가서 이제 그 선임병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들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아무튼 야구에서 이제 박철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광적으로 좀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작년 10월인가 이제 박수혁 작가께서 제가 이제 영상 한 거를 이제 선대인 TV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인연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저부터가 이제 사실은 박수혁 작가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좀 박철순 투수랑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름도 어떻게 박철순이잖아요? 박순혁이.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한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박철순 그 투수의 그 은퇴하시고 나서 활동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온 것들, 백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피플 인사이드인가? 거기서도 이제 박철순 그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투수가. 박철순 투수는 제가 봤을 때 그 은퇴하고도 되게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스포츠 용품, 그 회사를 찾아서 연매출 100억 이상 되는 되게 상당히 건실한 기업의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잘 이제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박순혁 작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닮았다. 키도 되게 크고, 그리고 또 박철순 투수가 이제 젊었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멋있었잖아요. 장발에 딱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불사조처럼 머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모졌으면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 젊었을 때는 되게 좀 미소년, 약간 우지원 씨 같이 그런 거죠. 나이 들면 약간 좀 달라졌는데, 근데 이제 머리가 지금 좀 없으시니까 요즘에 나이가 많아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없으신 얼굴하고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근래에 좀 머리가 이제 많이 좀 되신 부분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딱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유심히 좀 듣게 된 것 같아요. 박순혁 작가의 어떤 그 얘기를 이제 좋게 들으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작년 10월에 보면은 욕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도 사기꾼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저는 딱 봤는데 좀 뭔가가 약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얼굴하고 비슷하시니까, 닮았으니까 해서 이제 좀 응원하는 느낌으로, 이상하게 좀 얼굴이 비슷하니까 좀 더 응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근래에 이제 쭉 보면서 박순혁 작가하고 박철순 투수가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슷한 거는 역시나 두 분이 가장 비슷한 부분은 역시 실적이죠. 그러니까 박철순 투수는 뭐니 해도 또 원년 우승을 이끌었고, 또 22연승, 특히 또 본인이 또 잘하는 너클볼, 팜볼, 손바닥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배웠다 그러죠. 미러키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배웠는데 공을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던지는 아주 어려운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도 막 던지고 하면서
뭐 실력적으로 일단 뭐 투수로서는 완벽하다. 물론 최동원이라든지 선동열 이런 분들도 있긴 했지만 최동원보다 이제 좀 선배죠. 예,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철순 투수나 박순혁 작가는 이제 일단은 뭐 뭐니 해도 눈으로 보여줬다. 결과를 보여줬다. 일단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얼굴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대머리든 아니든 일단 결과를 보여준 거는 너무나 똑같다. 예, 박순혁 작가도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저도 참 지금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일개 개인 투자자의 유튜버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기관들을 이겨서 그 공매도 치는 거를 다 이겨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돈 몇 조를 잃게 만든다는 게 참 엄청난 거잖아요. 뭐 엄청난 실력. 그러니까 일단 그걸 예측을 하는 부분이 참 대단하다. 결국 이제 우리가 돈 버는 거는 금융권이든 뭐 비금융권이든 기업 CEO가 돈 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6개월 후, 1년 후를 예측하는 게 CEO의 덕목인 거예요. 아니, CEO가 아니라 뭐든. 예.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 버는 거잖아요. 단 6개월 안만 예측해도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땅이든 뭐 집이든 결국 미래를 예측하면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바로 박순혁 작가고 또 어떻게 보면 박철순 투수도 결국은 타자를 예측한 거지 않습니까? 뭐 타자가 어떻게 칠 거다. 뭐 저 사람이 이 공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이걸 예측하면서 던지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낫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예측력이 뛰어난 거죠. 두 분 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게 참 공통점이고. 또 보면은 이제 전 참 이 부분이 가장 맞다고 본 부분이 있는데 두 명 다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켰어요. 붐을. 무슨 붐? 그러니까 박철순 투수는 프로야구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프로야구가 처음이고, 82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급조해서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되게 좀 촌스럽고, 뭐 팀들도 그렇고 다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박철순이란 자체가 마스코트였지. 어떻게 보면 오비만 뿐만 아니라 저도 솔직히 응원하는 팀은 삼성이었어요. 삼성인데 박철순은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박철순 투수가 나오면 일단 그 긴 다리도 멋있고 그 흰 유니폼에 머리 스타일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 멋있는 느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야구 자체를 붐을 일으켰다. 그런 느낌이 가장 크죠. 근데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잘 몰랐지만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사실 저도 상당히 좀 편견을 가지고 봤었다는 거죠. 그냥 도박하듯이 주식하고 뭐 그냥 다른 거 뭐 슬롯머신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잃고 막 쪽박 차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산업, 뭐 2차 전지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을 또 붐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으키는 개인 투자자의 붐.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 뭐 10배도 버는구나. 나 전 10배라고 그러면 뭐 코인에 10배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건 뭐 10,000원, 뭐 저기 뭐 1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10배 벌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좀 비전이 있다. 할만하다. 이런 어떤 붐을 일으켰고, 또 그 개인 투자가 기관을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붐을 또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투자 자체, 증권에 대한 어떤 투자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킨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지. 그러니까 붐을 일으킨 거야.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개 원오브댐인 사람들, 그냥 뭐 일개 개인이, 야구도 개인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좀 볼만하다. 이렇게 붐을 일으켜 준 사람들인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 박순혁 작가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좀 달리 보게 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달리 보게 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달리 보게 되고, 참 유식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 보면은 뭐 웬만한 기업에 대해서 빠삭해. 그러니까 막 대충 하는 게 없어. 뭐 누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됐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회사에서 뭐 상무 전무하고 뭐 부사장하고 이런 사람들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박순영 작가 통해서 좀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붐을 일으키겠다는 거. 이게 좀 두 번째 닮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짜맞춘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순영 작가도 사실은 이건 뭐 그냥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데, 선대인 TV랑 같이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사실. 아닌가요? 선대인 TV가 유명해진 건가요? 박순영 작가가 더 유명해진 건가요? 뭐 아무튼 이 선대인 TV하고 이제 있으면서 박순영 작가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랑데뷰 하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니까 누구죠? 박철순 감독 같은 감독의 투수 같은 경우도 이 김경문이라는 그 포수가 있었잖아요. 김경문.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배터리. 지금 김경문 포수는 이제 감독을 많이 하셨잖아요. 임상도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김경문 포수하고 어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참 포수가 좀 곰돌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때. 김경문과 박순영의 어떤 앙상블 이런 느낌. 그리고 선대인과 어떤 뭐랄까요, 박순혁의 어떤 그런 앙상블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복이 있다. 주변에 좀 인복이 있다.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도 보면은 인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앙상블을 가질 것만큼 뭔가 인간적 매력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또 보니까 박철순 투수 같은 경우는 이 감독들하고도 되게 잘 지냈더라고요. 그러면 김인식 감독이라든지 김영덕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박철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어려울 때 항상 나가가지고 허리 아픈데 나가가지고도 막 공 던져주고, 감독이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가 던지겠습니다. 막 옛날 태동원 투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박철순 투수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앙상블을 이뤄낼 만큼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 매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박순영 작가도 선대인 TV도 그렇지만, 선대인 TV도 어떻게 보면 선대인 소장이, 제가 어렸을 때도 선대인 소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냉철한 사람이에요.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진짜 분석적인 분이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엄청 과학적인 분이거든요. 과학적인 분이야. 그래서 아마 박순영 작가를 그냥 이렇게 해서 앉히세요 이럴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대인이라는 분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게 분석적이시고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마 옆에 안 앉혔을 겁니다만은, 박순영 작가를 아마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과, 그리고 또 그 자체의 어떤 품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질을 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박순영 작가하고 이제 연이 닿아서 이제 앉게 됐는데, 결국은 그것도 박순영 작가의 인간미가 아니겠느냐, 인간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사실 가장 인간미가 보이는 부분은 박지모죠, 박지모. 그러니까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 얼마나 인간미가 있으면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박순혁을 따라서 정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금융개혁당이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박철순도 그렇고 박순혁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사람과 그 사람이 거기서 지금 있지 않더라도 둘 다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딴 일 하면서 유명세를 계속 유지해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박철순도 야구로도 성공했지만 또 그 이후로도 계속 텔레비 나오고, 솔직히 재수 없으면 TV에서 안 불러주거든. 안 불러줘요. 근데 이제 박순영 작가나 박철순 투수나 이게 누굴 불러주고 유튜브에서도 불러주고 한다는 것은 쓴소리를 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뭔가 의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러니까 박지모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박철순 투수 같은 경우는 아마 찐팬들이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들었어요. 박철순 투수 자체가 지금도 오비 하면 박철순 하면 오비. 그래서 지금 원년 오비 베어스를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박철순에 대한 그 광적인 어떤 팬덤이 있죠. 팬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매력으로 인한 그 팬덤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것도 참 재밌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박철순이나 박순혁이나 왜 이렇게 웃겨요? 둘 다 엄청 웃겨. 둘 다 진짜 막 말하는 게 웃겨. 너무 웃겨. 막 유머까지 막 대단한 것 같아. 다 이게 말하는 거 절반이 다 유머야. 뭐 제대로 된 진지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지한 게 없다는 느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진지한 게 없이 얘기해도 막 솔직히 실력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예지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웃기고 그러면은 사실 그냥 가볍다 그러잖아요. 실수 없고. 근데 이분들이 워낙 실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니까 또 워낙 뭐 레코드가 화려하니까 이분들이 뭐 약간 좀 유머러스한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죠. 보통 가면 목에 딱 힘주고 뭐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카리스마 부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박순혁 작가 같은 경우도 내가 찍는 대로 오늘은 뭐 누구 찍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할 텐데 박순혁 작가 제가 옛날에 박순혁 작가 6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그 중에 소탈한 거 엄청 소탈하잖아요. 그 박철순 투수도 박순혁 작가만큼 소탈하고 유머러스해. 예, 엄청 소탈하고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에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팬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그분들 두 명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정말 박순혁 작가나 박철순 투수가 정말 닮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보면 이제 두 분 다 또 학교도 똑같은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뭐 둘 다 연대 출신이고 신기하게 또 그래요. 연대 출신 하나는 이제 박철순 투수가 54년생 그리고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71년생인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많죠. 나이 차이는 많은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약간 나이 차이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좀 있는데 박순혁 작가께서는 상당히 어리신 분이에요. 저하고 한 살, 두 살 차이밖에 안 나.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떻게 보면 저도 박철순 닮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명이서 닮은 거 느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박순혁 작가하고 저하고 닮은 거는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박철순을 닮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학교도 약간 닮은 게 있고 학교도 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약간 작은 부분의 어떤 닮은 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닮은 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왜 그 얘기를 안 할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버에서 좀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만약에 제가 박순혁 작가 뭐 이렇게 같이 섭외해서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스튜디오도 누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불러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조회수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박순혁 작가 같은 뭐 대단하신 분을 하시긴 그런데 만약에 박철순, 박순혁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두 분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엄청 웃기고 또 생긴 게 두 분이 비슷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예, 머리가 좀 없으신 것도 그래서 그런 건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머리 없는 것도 좀 비슷하네. 예, 머리 지금 없는 게 또 비슷하고 외모가 닮았어요. 외모가. 그러니까 5번째는 외모네. 예, 외모가 좀 닮았네. 예? 6번째죠. 5번째는 이제 연대 나온 거고 6번째가 이제 외모. 외모가 좀 닮은 거 부분. 웃을 때는 정말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웃을 때는 정말 비슷하다. 눈썹 보세요, 눈썹. 그 사진 눈썹 보면 정말 두 분이 비슷해. 코도 약간 뭉툭한 게 비슷하고 복코야 두 분 다 복코. 관상이 되게 좋아요, 두 분 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관상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실 되게 편안하게 사실 관상인 것 같은 느낌. 박수현 작가 따라다니는 이유도 그분이 나중에 더 잘 될 것 같아서 느낌이 들어. 박철순도 잘 되잖아요, 지금. 예, 상당히 뭐 잘 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보시고 영상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영상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뭐 우공이사님 그거 자꾸 터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웃기는 걸로 나오셔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철순 투수하고 둘이 나오셔가지고 웃기는 걸로. 예, 그래서 웃기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나오셔서 하면은 그냥 자꾸 정부 비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웃기는 걸로. 그런 걸로 하면 아마 안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니까 내일 좀 좋은 얘기 발표할 걸 기대하면서 오늘 한번 박수현 작가에 관련돼서 그냥 웃자는 얘기를 한번 이야기 진행해 봤습니다.